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업무와 연관 없는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이 있죠.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채용 절차법인데요. 이 법안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픽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예, 입사 지원 시 나를 뽑을지 판단할 회사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각종 개인 정보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보다는 좀 줄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이 기본으로 요구되고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 되도록 지금은 법으로 못 박았지만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지원서의 출신 지역은 기본, 키와 몸무게, 심지어 허리둘레나 혈액형을 적으라고까지 요구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MBTI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곳도 있었죠. 맞아요. 이게 시력처럼 특정 업무에 요구되는 신체 조건이 아닌데도 정말 버젓이 요구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로서는 입사할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긴 하겠지만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한 임원들이 이런 대사를 많이 날립니다. 니네 부모님 뭐 하시노? 하는 질문이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입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커 이 부분도 사라졌는데 아직도 공공연하게 우회적으로 티나지 않게 부모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지금은 명백한 불법인데요. 고향이 다르다고 용모에 따라 판단 기준을 세우면 안 되니까요. 위반할 때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고용노동부가 다시 청년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더니 62곳에서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이런 개인정보 위반뿐 아니라 입사 전 채용 절차의 하나로 진행하는 건강검진, 검진 비용을 지원자들에게 떠넘긴 경우도 적발됐는데요. 네, 서류 제출 비용 이외에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참 불법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그 비용을 구직자들에게 되돌려주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입사 지원 시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한번 보신 적 있었나요? 예, 근데 이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불법에 속하나요? 네, 맞습니다. 오. 이 또한 불법에 속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또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자가 스스로 낸 경우는 예외에 속하고요. 또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문서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네, 채용 절차법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불공정 채용의 사례가 적발되는데요. 뭐든지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겠죠.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어떤 주제일까요? 네, 지난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비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무너지고 잠기고 극한 호우가 휩쓸고 간 현장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요. 특히 이럴 때 운전자분들은 차량 침수 피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도 이 침수 차량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피해가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적으로 몇백 대가 피해를 봤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 극한 호우 경보까지 발령됐던 지난주에는 하루 만에 140대가 침수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정 손해액을 합치면 벌써 32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지난해 대대적인 차량 침수 사태를 겪고 나서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위험할 때 차를 버릴 수 있느냐? 어느 쪽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머리로는 당연히 바로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물이 차야 위험한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특히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넘게 잠기기 시작하면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주차 센서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침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비상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안전할까요? 네, 이럴 경우에는 탈출을 위해 미리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다 싶어도 차량 내부에 물이 차서 수위 차이가 30cm 될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면 목받침대 등으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탈출을 할 때 반드시 시동은 좀 꺼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구석구석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시동은 끄고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특히 전기차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케이블 등에 손을 대지 말고 제조사 측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점은 이 정도까지 폭우가 내릴 땐 되도록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꼭 운전해야 할 때가 많다 보니 이런 대처 방법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침수 피해 이후의 보상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차 담보에 들었다면 피해를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중이었든 운전 중이었든 상관은 없고요. 다만 자차 담보에 들었어도 보상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강변에 주차했다거나 유리창을 열어놨다가 비 피해를 봤을 때는 본인 실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 보상이 어렵습니다. 또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만약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이 돼서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건데요. 이때 비과세 혜택 조건은 수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새로 사는 경우로 폐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간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요. 만약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한 것은 물론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유난히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곧바로 또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유난히 변덕스러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요령부터 점검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